이어서 중국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요, 유안타 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이 중국 증시 한 줄 평으로 딱 줄여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정책 수혜주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 4일 날 중국의 양회가 개막을 했는데요. 일단 양회에서는 올 한 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랑 부양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다만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는 작년에 약 5.5%에서 소폭 하향 조정된 약 5%로 다소 보수적인 수치를 내놨습니다. 2022년에 GDP 성장률 기저가 3% 정도로 굉장히 낮고 올해 리오프닝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 대규모 부양책이 없어도 그리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는 아닐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소 조금 실망을 하는 눈치였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펀더멘탈이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증시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1월 제조업 PMI는 52.6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제 건설업 경기랑 서비스업 경기가 개선이 되면서 비제조업 PMI도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민영기업 경기를 반영하는 차리신 제조업 PMI도 중립 상회를 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좀 들어왔습니다. PMI 세부 지표들도 모두 개선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일단 12월에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생산이랑 수요가 크게 위축됐던 반면에 1월에는 모두 중립을 상회를 하면서 호조를 보여주면서 이제 중국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확실하게 뭔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칼을 좀 갈고 있는 모습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봐야 될 중국의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그 양회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내수 확대입니다. 양회에서는 한 해 동안 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중점 임무가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 중점 임무 중 첫 번째는 바로 내수 확대였습니다. 작년에는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였는데 올해는 내수 확대가 첫 번째 순서로 올라서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는 내수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DP 성장률은 작년보다 하향 조정된 반면에 이제 신규 고용 목표치는 작년에 1,1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비스업 경기가 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중국의 그 16에서 24세 이 청년 실업률이 17.3%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이제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유도를 해서 소비 여력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내수 확대를 위해서 중국 그 부동산 경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동안 강조했던 부동산은 사는 곳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투기 억제 문구는 사라지고 리스크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이제 경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중국 내수 확대에서 이제 부동산을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민간 가계 자산의 60% 정도가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되어야 이제 민간 자산 가치도 좀 안정화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가전이나 가구 이런 부동산 후행 소비재는 물론 면세나 화장품, 귀중속 이런 의료미용과 같은 경기 소비재의 소비 확대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중국 소비 회복이 굉장히 명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올해 최우선 과제가 내수 확대이기는 합니다만 투자 역시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올해 중국의 특수채 발행 목표는 3.8조 위안으로 작년에 3.65조 위안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실제 발행된 특수채 규모는 4조 위안으로 그에 비해서는 올해 목표치가 적은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작년 말에 조달된 자금들이 올해 초에 이제 실제 인프라 투자로 좀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올해 중국 인프라 투자는 견조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차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요. 일단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진정이 된 상황이고 30개 도시 주간 거래 면적도 회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 경기 호조랑 부동산 경기 안정은 우리나라 철강이나 원자재 수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단어만 뽑아보니까 내수하고 투자, 요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경제 지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연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주요 경제 지표나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달은 중국의 1, 2월 경기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지표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만 해도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9일에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리오프닝 효과로 물가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주요국 대비해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예상을 하고 PPI가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선행하는 만큼 그 감소폭이 얼마나 진정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유동성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중국 내 유동성은 현재 부족하지 않는 수준이고요. 중점적으로 볼만한 부분들은 이제 기업과 가계의 중장기 신규 대출이 얼마나 확대되느냐가 있겠습니다. 일단 1월에 기업의 중장기 대출 수요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계 중장기 대출 수요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계 중장기 대출은 부동산 거래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계 중장기 대출이 반전될 때 부동산 판매도 반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부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지표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 유안타 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